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관동대학교 김희배 교수입니다. 우선 들어오시면서 지금 자료집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발표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이러닝 산업 또 스마트 러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학과 기업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핵심적인 태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나눠서 4가지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일단은 다들 주지하다시피 최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명과 현대사의 변화, 특징들을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변화의 트렌드 속에서 대학, 스마트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성체제를 가지고 구축 운영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또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업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함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자세히 올리겠지만 저도 얼마 전부터 벤처 회사를 차려갖고서 이 스마트 교육의 새로운 도전장을 내고서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요. 이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 운영을 조금 전에 우리 포럼의 의장이신 곽덕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컨텐츠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대학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의 상생 전략 차원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정적인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갖고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갖고 지금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 갖고 있죠. 인터넷 시설 장비, 그 다음에 솔루션,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인간과 사회의 모든 분야의 인터넷 서비스를 갖다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현대 사회는 이제 네트워킹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기술의 진화의 속도가 빠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4, 5년 전부터 이미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유비쿼터스 세상, 이런 것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네트워크만 있는 곳에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료 정보를 갖다가 접속해 갖고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얼 월드랑 사이버 월드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유비쿼터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더 이게 이제 진화를 해 갖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 갖고서 몇몇 이제 소위 말하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IT 관련 전문가들이고 이제 세계 석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회에 기조 강연으로 곽덕훈 의장님을 모시면서 곽덕훈 의장님이 포럼에서 사용하셨던 걸 저희들 이제 학회의원들한테 공지를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 시대에는 ICT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적이고 건강하며 환경 친화적인 인류의 미래 사회다라고 해갖고 PC 기반에서 이제 스마트 기반, 일종의 이제 ICT 혁명으로 빅뱅으로 이야기되는 거라면 이제 지금 3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산업계는 또 대학 관계자들은 어떤 교육을 위해서 스마트 러닝과 관련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노력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갖다 시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대표적인 분들 하면은 ICT 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환경지능 시대 이미 와 있죠.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한국에도 다녀갔지만은 향후 컴퓨터는 실제로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컴퓨터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무라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간의 모든 삶을 그림자처럼 지원하는 그런 네트워킹 사회.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다양한 IT 기기가 접속되어서 자유롭게 다양한 콘텐츠를 갖다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환경. 지금 뭐 어떤 기기라고 하더라도 웹 기반, 앱 기반 다 지금 이게 이제 그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갖고 앞서도 저희 인사 말씀에서 주셨지만은 곽터구 의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창조적 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 시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론인가 무슨 관련이 있고 스마트론인가 무슨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NT, IT, CT, BT 거기다 이제 ET까지 최초로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셔널 테크놀로지 그 토대로 해갖고 모든 지식과 정보를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창조 경제와 창조 교육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러닝 산업계의 그 소속 회원사들은 물론이고 새롭게 그 어떤 스마트 러닝 관련 산업에 그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감해야 될 부분, 같이 교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그 오늘 그 제 발제 내용의 그 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캠퍼스 어떻게 구축하고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겠지만 이미 뭐 고인이 됐지만 피터 드로커라든지 두데스티 총장 이런 사람들은 30년 뒤에 지금의 그 대학의 모습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거나 변화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그 오프라인 중심의 이제 캠퍼스, 교육 방식, 시설, 설비 이런 것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테크놀로지 인베이드돼 소위 말하면 ICT 기반의 산업적인 그런 프로덕트를 갖다가 교육의 과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그 적용을 빠르게 제대로 하는 대학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스마트 교육 시스템으로 어떻게 재창조해 갖고 구성원들한테 뭐 행정직원한테는 이제 과업 수행 역량이 되겠고 교수한테는 연구나 교수 역량이 되겠고 학생들한테는 학습 역량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 리드하는데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건가. 과거의 체제보다 새로운 스마트 러닝 체제로 바꿨을 때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상응하는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토대로 해갖고 대학 교육 환경을 뒤바꿔주고 그리고 그 대학 교육과 관계된 안팎의 이제 고객들한테 소위 말하면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 이제 대학들이 기존의 이제 대학 교육 모델 가지고선 지원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고 이 리모델링 과정 속에서 그 기존의 이러닝 관련 기업 또 새롭게 그 스마트 러닝 관련 기업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아이디어, 어떤 제품들을 갖다 가지고 대학 시장을 갖다가 마케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상응한 스마트 캠퍼스 구축의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은 뭐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 다음에 그 업무 교육 분야의 상용화, 고도화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컨텐츠 개발 이제 확충시키는 거. 이거는 이따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갖다 대학 교육에 적용시키는 5년 전부터 제가 그 연구과제나 사업을 갖다가 그 부분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오픈이 안 된 것이 이제 대학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콘텐츠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수님들이나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이 스태프분들이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데 저는 뭐 조만간에 이 사선은 뚫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 정책이나 기업이 요구하는 대학 교육에 대한 인재상들이 콘텐츠를 갖다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시키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학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픈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뭐 행정적 지원 체제는 뭐 스킵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대학 교육 모델을 구축을 하고 창조적 지식과 정보의 생산 공유가 앞으로 대학 발전의 이제 원동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스마트 캠퍼스와 관련해 갖고서 뭐 좀 물리적인 부분이 앞서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 캠퍼스 관련해 갖고서 전국 그 일간지에 도배가 됐던 건 숙명여대, 그러니까 KT랑 전략적으로 제휴해 갖고 어떻게 이제 구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그 네트워크 솔루션 콘텐츠 서비스 관련 업체들이 벌써 뭐 2005년 되니까 7, 8년이 됐는데, 그때 했던 내용이랑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스마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하고 기술적으로 진한 용어들 빼면 별로 달라진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스마트 캠퍼스 하면은 특징을 갖다가 적어도 캠퍼스 전체가 네트워크로 사실은 이제 그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접속할 수 있고, 속도라고 하든지 뭐 데이터 용량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그게 뭐 KT랑 했든 SK랑 했든 뭐 LG랑 했든 그런 것들은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여기 이제 대학교 관계자가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와 함께 그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네트워크 문제는 이미 몇 년 전에 모든 대학들이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캠퍼스 구축이라 그래 갖고서 그 네트워크에 관한 그 시설, 설비, 솔루션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별도로 확충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학들은 오히려 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공유하고 뭐 국내는 넘어서서 해외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대학이 그 학기 단위로 교과 단위로 이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대학이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형 콘텐츠와 함께 비교과형이라고 하는 콘텐츠들 갖다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와 관련해 갖고 그런 것들은 이제 클립형 콘텐츠로 개발을 해 갖고 활용 극대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돈은 오히려 거기에 저는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교수님들 중심이겠죠.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클립형 콘텐츠들을 대학이 도입해 갖고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프라 구축보다도 저는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이제 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오늘 이 자리에는 뭐 바빠서 못 오셨는데 그 아실 거예요. 이네에듀라고 KT 이제 계열사가 됐죠. 옛날에 그 사이버 MBA 거기에서 솔루션을 최근 그 한 6개월 걸리셨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갖다가 그 구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저희들 앞에 와갖고서 이제 오픈 일종의 이제 뭐 그 오픈 세리머니가 되겠죠. 그때 한번 자리를 몇몇 전문가들하고 하시면서 상호 모든 것들이 뭐 클라우드 기반에서 연결되는 그런 스마트 솔루션은 적어도 스마트 러닝 컨셉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갖고서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뭐 그걸 플랫폼을 탑재를 해갖고 돌려보고 있는데 그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개발비만 한 30억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뭐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에 속하는 계열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개발비가 그만큼 들어갔다라는데 과연 그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개발된 솔루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나중에 콘텐츠 회사나 그 서비스 회사들은 또는 뭐 고객사들은 그 솔루션을 갖다 가지고 그만큼 상황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어떤 특정 콘텐츠와 다양하게 상존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 네트워크 기반의 커뮤니티 그 툴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 훈련용으로 효과가 저희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스마트 러닝 컨셉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와 교사와 운영자와 관리자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포멀 러닝과 인포멀 러닝, 소셜 러닝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말만 이제 스마트지 사실 이러닝 그전에 이러닝과 큰 차이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시스템 쪽에서 그 잘 아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스마트 러닝과 관련해 갖고 제일 먼저 접근했던 거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해 갖고서 도서관 쪽입니다. 자료 정보를 갖다가 얼마나 빨리 유저들이 습득을 해갖고 활용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의 제1번지는 뭐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됐던 분야가 사실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도서관 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러닝이 점점 이렇게 그 확산이 되고 대학에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스마트 기기 기반의 모바일 강의.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뭐 전자출석부터 시작해 갖고서 수강 신청 성적 조회 확인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뭐 커뮤니티 그 구성해 갖고 활용한 거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갖고서 그 오늘 여기 이제 어떤 그 관계 업체가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분 남았죠? 그냥 클릭해도 되죠.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솔루션 업체 한 분. 예.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 적어도 이제 스마트 캠퍼스 솔루션을 갖다가 우리가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솔루션 속에서 과연 뭘 가지고서 대학 관계자들한테 서비스 하는가,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이나 기업 관계자들은 어느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저는 앞으로 스마트 캠퍼스와 스마트 러닝을 갖다가 통해서 대학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신적인 관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이거 조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 그 페이지에 네트워크에 제 그 카피용으로 이래갖고 올려놨으니까 그거 그 다운받아 보거나 온라인에 직접 접속해 갖고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조금 크게 보시면은 지금 뭐 스마트 캠퍼스라고 아까 뭐 이제 인터넷 기반의 이제 천국인 그 캠퍼스, 그 안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뭐 과학, 교육, 연구, 강의, 행정 지원 서비스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다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 상당 부분 대학 교육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행정 직원들도 이 서비스를 사실 받고 있어요. 이게 뭐 빠르느냐,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뭐 많아 갖고 또는 양질의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차이지, 실제로 그 스마트 캠퍼스는 어느 정도 지금 네트워크 기반으로 대학의 편차일 뿐이지 돼 있습니다. 제가 그 3년 전에 대학기관 평가위원장으로 우리나라 스마트 캠퍼스의 1번지라고 하는 울산대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교육부 장관 1호 하셨죠. 교과부 장관. 그리고서 이제 총장님으로 가셨는데, 그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갖다가 세운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에 제일 먼저 도입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자문해 드릴 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네트워크도 좋고 SK가 뭐 했습니다만은, 솔루션도 좋지만은 총장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대학 교수님들이나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지역이 산업단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체와 연계된 콘텐츠들을 갖다 확보해 갖고 그거를 교수님과 학생들이 그 많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 교수님들이 많이 콘텐츠 개발해 갖고 내놓고 공유시키면 좋겠지만 대학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쪽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3년 뒤에 작년에 가봤더니 교수님들 콘텐츠는 아직도 10% 같이 안 돼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비교과용으로 해갖고서 제공되는 콘텐츠들은 지금 거의 한 활용도는 한 30%에 육박하고요. 디바이스는 벌써 이제 그 아이패드가 됐든 갤럭시 탭이 됐든 60% 이상 이제 전 구성원들한테 이제 보고 활용이 돼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또 이제 통신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갔는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바로 와이파이 그 전용의 패드들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왜 3년 계약으로 통신료 약정으로 하면 학교가 그걸 제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몽준 씨가 1년에 뭐 100억씩 학교에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사실 그 우수한 어떤 콘텐츠를 갖다가 더 개발하거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갖다가 그 구입해 갖고서 그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쓸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것들은 뭐 좀 어느 정도 아신다라고 하고 생략을 하고요. 모바일 기반으로 가는 건 이제 학생들 지금 뭐 책가방에 스마트폰, 스마트 관련 패드, 뭐 노트북, 탭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세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끔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들을 갖다가 이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캠퍼스 와이파이망은 뭐 거의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예.
초고속 통신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서는 뭐 더군다나 이제 학교 주변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00m까지 이제 엔존 서비스 갖다가 그 구축을 하고 서비스를 갖다 하고 있는데 뭐 돈 많은 대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km까지 이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벌써 이미 학교를 나오는 순간에 뭐 와이파이 전용 구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뭐 이제 그 기능적 필수 쪽이니까 이게 학사 행정 지원 관련해 갖고 뭐 도서관 아까 이야기했고 학생들 결제해 갖고서 자기 그 PC나 스마트폰으로 뭐 그 증명서 같은 것들 다 지금 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이거 모바일 기반으로 되는 것들은 특별히 대학이 돈을 안 들여도 되는 거고 한다라고 한다면 특정제 통신사랑 그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랑 계약을 맺어갖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보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심어놨던 게 모바일 강의를 제가 콘텐츠와 관련해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빠져나봤는데 그건 일단은 좀 생략을 하고 시간이 없어갖고 하여튼 그 대학의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러닝은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콘텐츠가 이제 함께 가는데 주력을 대학들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콘텐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네트워크 회사냐 아니면 플랫폼 회사냐 디바이스 회사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달라져야 되겠죠. 향후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러닝의 이제 향후 추진 방향을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해보니까 뭐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는 대학들은 확충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솔루션이 없는 대학들은 솔루션 구축을 도입을 해갖고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같은 거는 뭐 대학이 직접 개발한다라기보다는 뭐 안드로이드 기반 같은 경우나 뭐 iOS 기반 앱들은 뭐 삼성 앱스 포함을 해갖고 엄청나게들 지금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제가 한 1년 가까이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거거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을 거라서 미리 말씀 뭐 팀비워, 예? 스프레시타, 미노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더라도 강의 자료를 갖다가 공유하면서 또 아이들한테 커뮤니티 기반의 그 팀 학습을 갖다가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그 자기 스마트 디바이스에 앱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학들이 정확하게 짚고서 그 활용도를 갖다 극대화시키는 인프라와 지원 체제를 갖다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이제 그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데 개인이 가질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게 요즘 이제 뭐 대학 그 강의를 나가게 되면은 대학 관계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학생들한테 장학금 형식으로 일단 돈으로 주지 말고 스마트 관련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보급을 해요. 그리고 거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교육용 콘텐츠들을 갖다 탑재해 갖고 예를 들어서 뭐 김일배 교수의 강의한 교재 이북 형태의 그 콘텐츠까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작권이 프리로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강의 관련 정보를 해 갖고서 클립형 콘텐츠를 링크 시켜 갖고 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대학들이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얼마 전에 이제 에투리에서 낸 보고서나 삼성경제연구소에 낸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그 20대, 30대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갖고서 자료 정보를 갖다 접속하고 활용하는 게 거의 지금 70%에 육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뭐 교육훈련이 됐든 간에 아니면 그 업무 수행이 됐든 간에 심지어는 자기 어떤 취미나 뭐 오락활동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그 스마트 컬처 기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뭐 TV나 뭐 컴퓨터, 뭐 노트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갖다가 대학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디바이스 기반의 콘텐츠를 탑재해 갖고서 다양한 앱들을 갖다가 커뮤니티 기반으로 또는 개인별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는 뛰어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도. 뭐 시간 대비, 뭐 예산 대비 그 효과들은 굉장히 이제 높은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 갖고서 이제 뭐 그 대학들이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류를 이제 보급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교수들이 벤처회사를 차려갖고서 아이패드 갤럭시 탭에 상응하는 스마트 패드를 갖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생산을 해갖고 버전 1에서는 사실 크게 성공은 못했어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기반으로 했는데 벌써 뭐 코드코어, 뭐 젤라빈으로 가고 갖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코드코어 기반으로 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난주에 6천만 불 저희가 그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상은 저는 그 하기 전에 콘텐츠까지 탑재해 갖고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의 중동 그 지역의 8개국 국제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국내에서 알아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디바이스만 먼저 그 계약을 해갖고 판매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안투투 벤치마크에 들어가셔갖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갖다가 그 앱을 테스트해 보면은 자기 디바이스가 지금 세계 랭킹에서 몇 위에 나오는가, CPU부터 시작해갖고 메모리 이런 것들이 어떤 사양으로 어느 정도의 그 랭크에 되는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저희 제품이 지금 갤럭시 탭하고 아이패드에 이어서 3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갖고서 중저가 제품으로 대한민국 그 이러닝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나 콘텐츠를 탑재해 갖고 구현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 대로 훨씬 더 교육훈련용으로 상용화가 높게 확산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갖고 했던 건데 일단은 뭐 아직은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일단 첫 걸음마 뛴 거 치고는 일단은 런칭에서는 일단은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자격증 과정이든 그 전문가 과정이든 교육훈련용 콘텐츠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솔루션들을 갖다가 구현하는 업체들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제휴해 갖고 대학에 먼저 이제 보급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따가 제가 여기 있죠. 위트비co.kr 메인. 위트비라고 검색어만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게임용이 아니고 교육훈련용으로서는 손색이 없다라고 하고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걸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국제 특허를 출원했는데 배터리 교체용이죠. 그러니까 동영상 콘텐츠나 각종 클립형 콘텐츠가 있다라고 할 때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전혀 끊김없이 충전기 갖다 꽂아야 되고 이런 거 없이 하는 거죠. 지금 세종시에 있는 스마트 스쿨 1호 참샘초등학교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면은 아이패드를 갖다가 갤럭시 탭을 빼갖고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충전이 잘 안 되거나 충전기가 고장났을 때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와 어떤 스마트 솔루션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디지털 교과서는 별개에 계신다는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러닝 산업계 회원사들부터 그동안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특히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학회 부회장, 회장으로서 재임을 하면서 후원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갖고서 저희가 학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좀 갚아야 되는 보훈의 길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콘텐츠나 솔루션, 더 나아가서 서비스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과 전략적으로 제휴해 갖고 대학을 마케팅 시장으로 해 갖고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어려운 이러닝 산업계의 문제들을 갖다가 전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장이 됐던 일반 아까도 우리가 조찬 CEO 포럼에서 조 교수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가치 기반 경영도 가치 기반 경영이지만 직원들 교육 훈련을 갖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모바일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마트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갖다 가지고 CEO도 교육 훈련들을 직원들한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도구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그 주력 사업 대상인 사람들이나 조직에 그 상응하는 접근 전략을 갖다 이제 차별화시켜서 이 시대에 맞게끔 또 향후 뭐 또 어떻게 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갖다가 그 새롭게 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콘텐츠나 솔루션을 갖다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되고 그것이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업체끼리 함께 이제 동종유사 업체끼리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대학이 됐든 고등학교 이상의 어떤 수능 시장이 됐든 산업교육계획 쪽의 그 직무별 직능교육이 됐든 간에 적어도 일단 1차적으로는 콘텐츠 업체가 그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갖다가 스마트 관련 디바이스와 솔루션에 탑재해 갖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래 갖고서 일종의 이제 윈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상성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대학과 기업이 모두 ICT 기반의 새로운 교육 모델들을 갖다 구상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제가 아까 잠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의 두데스대 총장 가장 미국에서 보수적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보수적인 대학 중에 하나. 또 최근에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 그 곽덕근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EDX, 코세라 가지고서 콘텐츠 서비스를 갖다가 공유 확산시키는 작업들을 그 보수적인 대학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이미 이제 세계의 명문대학, 유수대학들이 ICT 기반의 대학의 변화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한국의 대학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커의 이 말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교육 체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갖다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30년 후에 이미 뭐 돌아가신 지 벌써 이제 5년 다 돼가시죠? 4년인가요? 예.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계의 많은 유수대학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박물관이나 골동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되든 안 되든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뭐 20, 30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정확하게 미래사를 예측하는 건 기술적인 진화의 속도에 비례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징후들이 최근에 세계 유수대학들 그 변화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학도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해야 되고 최근에 또 많은 대학들이 뭐 울산대를 포함해 갖고 뭐 숙명여대 심지어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까지도 최근에 새로운 정보와 그 ISP 수립해 갖고 추진하는 것 중에 이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러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뭐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같이 고민하고자 했던 그 몇 가지 사항이죠. 그 사항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존의 이러닝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프로덕트들을 갖다 가지고 대학을 대상으로 해갖고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마케팅에 나간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울 때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제2의 이러닝 산업계 그 르네상스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